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마지막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증인들마저 지난번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나마 소득이 있었다면 15번의 질문 끝에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 그것도 고위 공직자가 15번이나 반복되는 질문 끝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국민들이 어제 보고 싶었던 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소리, 진실 앞에선 겸손한 자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수사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이들의 자기 방어 논리였습니다. 이런 씁쓸함을 뒤로하고 결국 마지막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반복적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예? 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이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팀은 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그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 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그 특검팀 대변인인 그 이규철 특검부의 발언이 주목이 됩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괄 주의하고 당시 그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주도로 그 작성이 됐으며 이렇게 생산된 리스트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서 문체부로 전달돼 실행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정점에 이제 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그 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오히려 그 쟁점이 될 것 같죠. 이 특검팀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국민소통 비서관실 주도로 작성이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문체부 장관이 조윤선 장관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존재는 시인을 했는데 어제 15번의 질문 끝에 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은 특검이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거듭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블랙리스트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있어 보인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된다. 예. 판단된다까지 갔었죠. 그리고 올 1월에서야 그 존재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조윤선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있는 그 주무부서의 장으로 있는 밑에서 다 돌아가는데 본인은 항상 그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죠? 그 이제 그 전직 장관, 유진용 장관이죠. 네. 네. 전 장관이 이제 그 대통령한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장관으로 가신 분이 전임 장관의 그런 역사를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또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지난해 그 국정조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알아봤어야 될 텐데 그때도 뭐 보고를 보니까 뭐 없다고 하더라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니 이걸 이제 그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특검이 왜 자신을 빨리 불러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건 이야기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네. 주에 부른다니까 뭐. 그렇죠. 자, 얘기를 바꿔보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복잡해요, 지금. 4.4.5.1 개헌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새누리당 상임정국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서청원 전 대표가 4.4.5.1 개헌 얘기하는 거. 네. 예. 지난 6일 이제 그 상임 정국위원회 네. 새누리당에 이 원래 그 정원이 51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의 정족수죠. 26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어제는 이제 23명만 나왔는데 일단 개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이 51명에서 45명으로 6명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이 6명이 어떻게 줄었느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이 청년 여성 그 부분이 정부위원들인데. 이제 저는 좀 그런데 네. 이게 임기가 1년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하자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 면직 처리를 처분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란이 좀 네.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해외에서 기우한 그 이철우 의원을 이제 공항에서 그 직접 에스코트해서 개의 정족수 23명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려 그 개의한 후에 소집한 후에 5시간이 지난 이런 시점이었는데요. 어제 그 전국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 의장 이분들은 이제 그 당연직이고요. 이 박완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 두 사람을 이제 그 선출직 비대위원으로 그 선임을 해서 5명으로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한 14명, 15명 이렇게 구성을 하죠. 이에 대해서 그 어제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 명예훼손과 강요등의 혐의로 그 고소를 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서청원 의원 또 아주 그 크게 반발을 했죠. 이건 4.4.5 입기한과 같은 친위 구태타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자, 그것도 이거지만 또 선거 연령을 왜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그 1월 임시국회에서 그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그 당초 선거 연령 그 18세 이하를 그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가 물론 당론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백제화한 그 바른정당의 이제 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죠. 어제 그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그 조기 대선에서도 그 재외 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공관 이외의 그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그 사무소에도 예. 이 재외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 선관위를 이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새 정치권을 보면 크게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 특검의 수사, 그리고 또 다른 축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두 축인데요.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죠. 앞으로 경선 일정이나 경선 룰을 두고 또 이게 좀
잡음이 생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셨죠?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 이 대표님은 설을 구정을 지내세요? 신정을 지내세요? 예, 설 모든 국민이 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이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얘기는 설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탄핵 정국과 다음에 그 대통령 국면,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번에 이제 내용을 차치하고 그런 중대한 문제를 당의 여러 일각, 예컨대 중진이라든지 의총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공론화 절차의 그 비중을 좀 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으로 발표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경선 그 체제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갈팡질팡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 이번에 이제 다시 또 하겠다고 그러면서 예비 후보를 설 전까지라면 바로 이제 코미치인데요. 예.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는 요새 최근에 민주정치연구원의 그 개헌 문건 파문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당내에서는 소가리가 큽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대표로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받을 소지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그 절차적 시비 가지고 아주 좀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종걸 대표께서 이 개헌 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말씀 잘못하시다 또 문자 폭탄 받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 하세요? 예, 저는 문자 폭탄뿐 아니라 무슨 트위터라든지 또 댓글로 인해서 한 수년간 벌써 받으셨군요. 수년간 심할 때는 예. 수백 개, 1000개 이상의 그 폭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냥 단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주 신기한 정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돼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그것이 좀 언론에 나오고 여론화됨으로써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자 폭탄이 이제 친노 진영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친박인지 친노인지 잘 구별이 안 됐죠. 우선 저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아주 생경한 아주 정말 보기에 끔찍한 단어들 써가면서까지 이제 했는데요. 요새 최근에는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친문 그 호위무사들이 주로 이제 그 누리꾼으로 이렇게 착색된 분들이 아주 공격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입니다. 이 모바일 투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전통적으로 친노, 친문이 상당히 강세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모바일 투표는 그러니까 특정 후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친문입니다. 당에서는. 네. 당내 그 조직세가 강하고 그 친문들의 상당한 조직되어 있는 그 누리꾼들이 수천이다. 최근에는 10,000명 단위까지 조직돼서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 통해서 그냥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박원순 시장 하나의 후보로서 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제 상당한 입장을 강하게 처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다. 그건 나로서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말을 했지만
그 소위 말한 그 누리꾼들의 수천 그런 사람들의 그 아주 생경한 단어의 공격이 심각하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당에서 볼 때는 그냥 통칭하야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직세가 한쪽에 너무 강해서 그 당론이 국민 여론과 뭔가 괴리가 생긴다면 그런 당론 형성 과정 자체가 좀 제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도 그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룰 세팅한 데 있어서 모바일 투표가 그 문재인 후보에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하고 그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 장이 돼서 당론에서는 그 과다 대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당론을 결정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모바일 심과 당심이 분리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모바일 투표의 모바일 심 그리고 당론이 분리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떻든 간에 경선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모발심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판비하다면 그것은 이미 공평한 선거의 룰의 하나의 형태로서는 좀 자리 잡기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일부에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경선 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친문, 친노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다지 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거기서 이제 상생된 것인데요. 예. 아니란 낙관론이죠. 이래문 저래문이라고 제가 전당대회 때 예.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란 대세론이죠.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이 촛불 시민혁명 또 그리고 특별검사 국회 언론도로부터 사실 용단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 자체가 엉망이고 예. 또 그 측근들이 하고 있는 그 지금 행태들이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정말 국민들로서 그냥 치욕감을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것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는 사실 박 대통령에 대한 응징 여론은 또 하나의 전 국면이 되는 것이고 보수가 새 인물 중심으로 이제 뭉치고 보수 혁신을 강하게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보수와 혁신 개혁 우리 개혁 진보의 그 진영 간의 그 세로 볼 때 저는 결국에는 여야 구도는 팽팽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란 대세로는 이제 경선을 아주 맥 빠지게 만들고 제가 전당대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권 연대 소극적이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3자 필승론, 4자 필승론까지 나오게 되는 아주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저희 야권으로서는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적전 분열이 생긴다면 3자 필승론 그런 것들과 이어지는 그것은 아주 경계해야 될 낙관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극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자 필승, 4자 필승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죠.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목요일 날 귀국을 합니다. 예?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지형으로 볼 때 보수는 진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 5% 정도 앞서고 있죠. 예. 보수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못 만들고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반 총장은 보수의 정치적 성실감과 자신감을 채워줄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충청권의 지지세가 상당한 것 같고요. 이제 새로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에게 보수 혁신 쪽이 아마 반기문을 이제 영입하거나 예. 또 받아들여서 큰 영향을 이제 좀 미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반 총장의 검증 과정만 통과한다면 예. 보수 진영의 재편에
상당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보수 진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보수 진영과 여당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새누리당은 보수로서 버림받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른정당이 탈당하면서 한 2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그 지지도만 해도 갑자기 18%가 됐던 것을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 4년 전에 저희가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해서요, 정말 진정으로 개혁 진보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25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 석 달 이상을 2%, 3%, 정말 제가 정책의장일 때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게 우리 여론조사 항목으로 좀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원을 넣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물들 보면은 천정배라든지 또 김한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민적 저명성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2%, 3%에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보수 신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나오자마자 18%고 지금 거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수가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그 경쟁 구도에 돌입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혁 진보와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보수 여당이 현재 물론 대통령이 좀 탈당 할 국면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칭해서 여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이 상당한 좀 개혁 진보 쪽에 추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 기여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조사 18%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약 50분 전주에 발생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 청계 요금소 부근에 50분 전쯤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물차 관련한 3중 추돌 사고로 처리 작업이 꽤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평촌에서 의왕 가는 길이 꽉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가는 길 월릉분기점과 중랑교 사이 1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어서 이 여파로 창동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행도 반복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와 연희램프 사이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홍제램프 이전부터 많이 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우여곡절 끝에 새누리당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11일 만인데요. 당의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으로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현재 정책위 의장, 박원순 의원 이렇게 4명이 선임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새로운 비대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예. 지금 이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조금 곡절이 좀 많았죠. 예? 일단은 네, 제가 각오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전부 어려운 상태에서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반영하면서 지금 당이 탈당도 많이 있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런 점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김 지사님이 보실 때 지금 비대위의 첫 번째 과제가 인적 청산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인적 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이정현 대표도 탈당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최근 있었던 탄핵이라든지 또 총선의 패배 문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가올 난제를 해결하는데 인적 청산 책임 있는 분들의 사퇴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로. 예. 근데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일단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비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국이요. 일종의 4.4.5 입개헌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이 분명히 당원 당규에 못 박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당이 어려운 가운데서 탈당한 분들 또 임기가 그중에 만료된 분 또 당비 미납이 오래돼가지고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리할 사람을 정리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물론 하자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탈당한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고요. 또 당비를 안 내서 원래 당원 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글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임기 자체가 만료되는데 그걸 정리가 안 된 분, 그런 분이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서청원 전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청원 대표는 자기는 인적 청산의 첫 번째 예. 그 타겟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비대위가 인적 청산을 하면 첫 번째 대상이 자기니까 방어 차원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서 대표 자신도 당 대표를 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 네. 당 대표를 예. 벌써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요, 이 서청원 전 대표가 그러니까 탈당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김문수 지사님 비대위원께서도 그죠?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벌써 스스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안고 탈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서청원 대표는 이정현 대표보다 책임이 크면 크지 적지 않죠. 예. 근데 그게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탈당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막 나가라 그러는 거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비대위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차라리 출당을 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인적 청산이 예. 가장 명예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 예. 이정현 대표처럼 예. 스스로 자기 책임을 안고 탈당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예.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당에서 윤리위원회도 개최하고 각종 회의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당을 떠날 수 있도록 또는 당에서 제명을 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하. 우리 당을 쇄신하지 않고는 예. 당이 살아나갈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아하.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비상한 각오로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사님 생각으로는 탈당을 안 하겠다면 이 제명, 출당 뭐 이런 조치까지 다 고려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당연히 뭐 그렇지 않고서는 예. 우리 당이 살아나갈 수가 없다.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각오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일각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놔두고 지금 서청원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차례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 아니요, 탄핵 당 소추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원이잖아요, 새누리당. 그죠? 당원인데 지금 탄핵이 이미 소추돼서 우리 당의 당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을 제명한다든지 대통령도 탈당을 권유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윤리위원회에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윤리위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윤리위를 다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다가 새롭게 구성해야죠 지금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할지 기존의 윤리를 어떻게 조금 고칠지 이런 것도 모두 비상 상황입니다. 그때 8분 새롭게 임명된 분들은 다 그만두셨어요 윤리위? 거기는 다 그만뒀고요. 친박 인사라고 해서 새롭게 했던 분은 그만뒀고 전에 이진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원래 하던 분들은 또 사퇴를 내고 우리가 복귀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바른정당이 지금 보수 세력으로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라면은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보수는 새누리당이다. 그럼 바른정당은 뭡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보수자도 떼고, 뭐, 나름대로, 어떤, 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중도 보수, 뭐, 이런 중도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가운데에 있는 거고,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은 오른쪽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근데 보수자 뗐다 그러는데 그 바른정당 쪽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른손을 바른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바른이 그 오른쪽에 있다 이것도 의미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왼쪽에 있는 정당이고 예. 가운데에 바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다 그렇게 보겠죠. 보수 세력으로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죠? 글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주도권을 잡는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수라는 사람들은 뭐 아시다시피. 네. 그렇게 탈당하고 계속 어디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다른 거죠. 보수라는 거는 오랫동안 전통을 지키고 전통 속에서 혁신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목요일날 귀국하는데 거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반 총장님 자신이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당에서도 반 총장 쪽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지금 반 총장 측과 대화가 되고 있군요. 새누리당이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문수 비대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